실제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전격적이고 파격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어놓았고 그 정책이 지금 먹히고 있고 대한민국 희망이 눈앞에 왔고 그 중심에 이광수 있고 일단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과 관련한 발언을 했거든요. 짧게 듣고 와서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이제 혼선들, 혼란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이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또 초래해 왔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좀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요.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권력은 견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잘한다. 아주 미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다시 한번 일단은 좀 정리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부동산 정책이 이번 정책을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건 그동안 부동산 정책, 특히 진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잘 안 먹힌다. 오히려 정책 나오면 가격 오르더라. 맞아. 이런 어떤 패배 의식이 컸어요. 근데 이번 정책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보는데 일단 어쩌면 할 수 있겠다. 이번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안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희망이 커지고 있어요. 굉장히 놀랄만한 변화고 그동안 사실 이런 정책이 나오면 보수 언론들이나 아니면 보수 경제지들에서 엄청나게 이제 물고 뜯어지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어떤 방향성이냐면 첫 번째 그러면 대출 안 해주면 현금 부자만 사라는 거예요. 맞아. 그 프레임 나온다고 우리가 예상했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예상했죠. 부자들만 그럼 집 사라는 거야? 이 얘기고 두 번째는 그러면 같은 연관선상에 있지만 서민들은 어떻게 집 사? 사다리 걷어차기 우리가 예상했잖아. 그대로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뭐 언론이라든지 전문가들 특히 야당의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수면으로 크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여론이 훨씬 더 커요. 잘했다. 그리고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사실은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심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될 수 있겠다는 심리가 퍼지면 자연스럽게 더 빨리 시장은 안정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시장의 변화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굉장히 고무적이고 전 의미가 있다. 과거하고 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일단 그 수도권 주택 구매할 때 다주택자들에게는 대출을 안 해주는 것. 그렇죠. 그리고 그냥 1주택 무주택자들에게는 6억까지 상한을 둔 것. 이게 이제 핵심 정책인 거죠. 크게 이제 방향성은 뭐냐면 더 이상 무리한 빚으로 집을 사는 시대는 끝내겠다. 이게 이제 헤드라인이에요. 거기서 이제 세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다주택자라든지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살 땐 대출 안 돼. 이게 첫 번째. 그렇지.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무주택자분들이나 1주택자도 갈아타게 할 때 대출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비싼 집을 살 때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 사는 것도 안 돼. 그래서 6억 원 이상의 대출은 안 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 대출 규제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규제를 했어요. 이번에는 처음으로 주는 사람들도 규제해요. 은행 니네들도 이렇게 도덕적 해이 차원에서 막 대출을 풀지 마. 그래서 총량을 규제하고 또 하나 뭐냐면 그런 측면에서 정책 대출도 건드렸습니다. 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대출의 그 뭐랄까요? 규제가 들어간 거죠. 근데 지금 뭐 국민의힘 언론에서는 그러면 돈 없는 서민들은 강남 40억짜리 어떻게 사냐고 발 동동 굴려요. 이 제정신입니까? 강남 40억짜리를 서민이 못 살까봐 그렇게 걱정돼. 죄다 그런 기사야. 그래서 그러면 제가 최근 서민들이 강남 집값 산 예를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서민들이 사는지. 이거 한번 같이 보세요. 뭐예요? 이게 뭐냐면 최근에 말하는 서민들이 집 산 그런 모습인데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서초동의 아파트를 거의 60억짜리 집을 27억 원 대출을 받았어요. 27억을 대출? 강남의 아파트를 막 20억, 30억짜리 사는데 20억 원 이상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 분들을 서민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아니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있던 일종의 프레임은 틀렸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집값이 정상이 아닌 게 60억, 59억 이걸 어떻게 노동을 해가지고 모아서 삽니까? 그러니까 아까 뭐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사다리 너머에 어떤 희망이 있으면 그걸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집을 60억짜리를 살려고 대출을 그렇게 받잖아요. 평생을 은행에다가 이자만 내고 살아도 못 사는 액수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다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썩은 사다리라고 하면요 빨리 걷어내는 게 좋다.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상한 그대로 그 프레임대로 언론이 잡고 국민의힘이 잡아서 계속 흔들어 제끼는데 과거보다는 좀 잘 안 먹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집값이 안 잡히고 오르잖아요. 그럼 이런 프레임이 더 퍼질 거예요. 그렇지. 예.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실제로 변화가 일어날 건지.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정책들이 풍선 효과로 인해서 서울 외곽이라든지 수도권의 집값을 올리기 시작하면 네. 이제 전형적으로 이런 문제점 또 막 문제 생긴다, 풍선 효과 생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죠. 네. 일단 그 부정적 헤드라인 잠깐 한번 좀 보고 갈까요? 실제로 지금 언론이 어떤 식으로 흔들어 제끼고 있는지. 2030 세대는 집 사지 마. 뭐 저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집값을 2030이 어떻게 삽니까? 사지. 말이 됩니까 이건? 가격을 낮출 생각을 해야지 대출을 많이 해줄 생각을 하면 되냐? 그 동안에 목마르다고 했더니 물을 먹였어야지. 왜 바닷물을 먹이냐? 그 좋은 작품 나왔어요. 아, 근데 어떤 분들이, 야, 목마른데 바닷물이라도 먹어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의견이.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 대출로 이루어지는 뭐 자산 가격은 사실 한계가 있는 거고요. 예. 모래성이에요. 이게 지속되지 않으면 사실 한국 경제에도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했고 네. 그런 지점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용기를 냈다. 네. 담대하게. 네.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어렵지. 왜냐면 나 대출해줘라고 막 하는데 네. 안 돼. 어. 사실 이런 거죠. 우리 아이한테 아빠 나 사탕 사줘. 그렇지. 계속 사줘. 그런데 계속 사줍니까? 계속 사주면 당뇨 걸리고 이 다 썩고 애 그냥 완전히 그냥 건강 그렇죠. 끝장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안 돼. 음. 안 돼. 이제 더 이상 사탕은 안 돼. 라고 한 거죠. 그렇지. 대신 다른 건강식품 먹여줄게. 어. 엄마가 밥 맛있는 거 해줄게. 이런 거예요. 집밥 좋았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진짜 건강해져요. 제가 왜 부동산 시장을 근데 그럴 때마다 사탕 장수들이 나타나가지고 애 죽는다 애 죽어 이런 아주 파렴치한 사람아 애 운다. 애 운다. 이게 부모냐. 사탕 가게 사장들이 그렇죠. 그렇죠. 왜냐 대한민국 언론사들 파하고 건설업자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상 갭 투기잖아요. 영끌에서 투기적으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도 또 있는 사람이 또 사가지고 가격을 올렸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실수요자들은요, 그거 네. 감당해서 살려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그걸 하라고 국민들에게 할 수가 있습니까? 네. 부동산 아니, 가격 잡아야죠. 근데 이런 이제 전격적이고 파격적인 부동산 정책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저 금요일에 냈고 토요일부터 바로 시행됐죠. 네. 이게 근데 지금 먹히고 있어요, 실제로? 일단 수요가 그렇게 막 대출 일으켜서 이런 수요는 이제 완전히 없는 거고요. 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고 가장 직접적인 현상은 뭐냐면 호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동안은 뭐냐면 호가를 높게 이제는 부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물고기 잡혀라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누군가 대출 받아서 덥석 잡아. 그러면 이제 호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신고가를 찍는 거죠. 거야. 계속 예. 연쇄적으로 올라가. 근데 이제 딱 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도 물고기가 안 와.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호가를 예를 들어서 떡밥을 많이 이제 쉽게 말해서 호가를 낮추기 시작한 거죠. 뭐 일부 지역은 수억 원씩 지금 호가가 내려가기 시작했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일부 뭐 신문에서도 좀 과장해서 나오는데 뭐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가 시가가 50억 원이 내려갔다. 그건 뭐냐면 150억 원에서 그냥 100억 원으로 낮춘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요. 아니 뭐 청와대예요? 왜 이렇게 비싸?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가만 놔뒀으면요. 와, 그냥 완전 150억 원이 거래됐을 거예요. 그럼 나라 망하는 거야. 그렇죠. 나라 진짜 망하-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 나라 망하는 거라니까.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시급하다고. 그런데 2주밖에 안 됐다고. 하소연하시네. 많이 보고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근데 저는 아까 이 말씀도 또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책의 효과를 내려면 사실은 갑자기 확 나와줘야 돼요. 그게 그렇지. 제가 빠르게 예측하지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못한.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막 그렇게 시장에서 얘기했으면 그래 조금만 기다려 우리 뭔가 할 거야라고 했으면 효과가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사실은 제가 욕먹은 거 감당하겠다. 네,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억짜리 아파트 이제 쫙 떨어져서 500에 사게 해달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150억짜리 100억으로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냐. 정말 너무 비현실적 세상에 우리가 살았고 맞아요. 거기 그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 버린 네,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100억짜리를 왜 대출 안 해주냐고 뗐었다. 그렇죠. 이게 제정신이냐는 거야. 그렇죠.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6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너 왜 대출을 안 해줘? 30억 원 해줘야지. 이게 미친 거지. 30억 원을 대출 받으면 한 달에 이자면요 1,000만 원 이상씩 나가요. 아유. 한 달에. 미친 거. 만기도 50년 만기가. 네, 그것도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50년 만기 아니죠. 그렇죠. 네. 30년
만기입니다. 30년 만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가 굉장히 좋았고 또 하나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과거의 정책하고 달랐던 게 과거의 정책은 멋을 부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장기적으로 나 이런 거 할 거야. 멋있게. 뭐 주거 안정. 뭐 이런 이번에 멋이 없어요. 멋이 없어. 그리고 멋이 없다 보니까 정확하게 시장의 변동 원인을 파악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하면 시장이 안정될 수 있지? 그런 차원에서 정책이 나왔어요. 그렇지. 그리고 그전에는 부동산 정책 나오잖아? 그러면 전문가마다 전망이 다 달라요. 다 달라. 부동산이 올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은 이거 그래도 아마 오를 거다. 시장이 예. 이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내놓고 다 달라. 그런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이번에는 전망이 다 똑같더라고. 그게 되게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야, 중요했죠. 시장이 한 방향을 보기 시작했어요. 어. 그러면 정책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쩌면 정말요. 진보나 민주당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 유일한 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보수 쪽에 있는 시장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면 우리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먹는 쌀, 네. 쌀을 제가 대출 받아가지고 연끌해가지고 남들 쌀 못 사 먹게 싹 제가 사재기를 했다고 치면요. 네. 그거 정부가 놔둡니까? 그렇습니다. 놔둘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시장이 올바르게 작동되도록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게 올바른 시장주의인데 그렇죠. 그동안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오히려 개입을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있는 사람들 더 가질 수 있도록 대출을 열어주고 오히려 부동산 가격에 더 불을 지피는 쪽으로 좀 갔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러네.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이제 부동산 수도권 불패 신화는 없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딱 정확하게 핀셋을 적용했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 지점에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논리적인 어떤 연결선상이 있어요. 뭐냐면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사람들이 소비를 늘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자산 효과라고 하는데 부의 효과라고 하는데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집값이 오르면 자동차도 사고 그래서 소비를 늘리니까 경제가 좋아질 수 있다는 논리가 있어요. 네.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그게 아닙니다. 네. 왜냐면 집값이 오르면요. 내 집을 팔고 또 갈아타게 나서요. 그러니까 소비는 더 줄어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에 돌이킬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그런 네.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었어요. 네. 그리고 실수요자는 의미도 없고 내 집값 올라봐야 팔 것도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네. 다른 집값이 더 올라. 그렇지. 그러면 더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제는 평을 받지 않습니까?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오. 전 너무 감동적이어서 꼭 읽어드리고 싶어요. 읽어주세요. 예. 제가 최근에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했습니다. 걱정이 굉장히 크지만 우리 아이들은 내 집 마련 걱정 없는 나라에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멋있다. 집을 그래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꼭 안정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와. 마지막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이광수 대표님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와.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광수 애미 아니에요? 광수야. 근데 제가 이거 갖고 되게 감동받았어요. 왜냐면 이게 정치적인 구성상 우리나라는 집을 갖고 계신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기주택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집값이 올라줘야 다 찬성하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은 내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집값이 안정되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감동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 이런 정책들을 용기 있게 밀고 나가라. 그렇습니다. 그 용기는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느냐? 결국은 여론입니다. 그렇죠. 여론이야. 네. 제 아무리 뭐 대단한 정부, 대단한 대통령이라도 그렇죠. 여론이 뒷받침 안 되면 어떻게 버팁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지를 계속 밀어줘야 돼요. 네. 잘하고 있다. 시장이 실제로 그렇게 변하면 또 그 지지도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용기 있게 밀고 나갈 수 여론이 뒷받침해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금요일에 약간의 혼선이 좀 있었거든. 그 대변인 차원에서 좀 있어. 그쵸, 그쵸, 그게 있었죠. 나는 용기 부족이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용기 부족. 조금 더 용기 있게. 용기 있게 가도 된다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여론으로. 예. 근데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많이. 네. 예,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제 앞으로 정책들을 많이 기대하시면 훨씬 더 용기 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